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신현준의 신경안과 일과성 복시 환자들한테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둘러 보여서 왔어요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이제 교대 가림 검사죠. 가리개를 가지고 오클루더를 가지고 눈을 가렸을 때 눈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건데요. 눈이 움직였을 경우에 우리가 뭐 사위나 사시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쓰면은 환자들은 분명히 둘러 보였을 때 한눈을 가리면 한 개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외래에 왔을 때는 실제로는 이제 눈이 안 움직이는 올소 현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의심하고 어떤 것들을 감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분인데요, 5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일과성 양암 복시라고 환자분이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둘러 보일 때 한눈을 가리니까 선생님 정확히 한 개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둘러 보이는 시간은 대략 한 2, 3분 정도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이 증상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여러 병원, 대학병원들을 전전하셨는데요. A 대학병원, B 대학병원에서 각각 뇌 영상 검사, MRA, MRI 하셨고, 또 B 대학병원에서는 이번에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 부정맥 검사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모든 검사 홀터까지 해서 다 정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 저한테 오셨을 때 양안의 안압도 정상, 시력도 정상이었고, 교대 가림 검사 하니까 올소가 나왔었고요. 덕션 버전, 안구 운동 모두 다 문제 없었고 망막도 다 정상이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환자는 일과성 양암 복시를 호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는 병에는 템포가 있습니다. 템포. 그 병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템포를 기억하고서 어느 카테고리에 맞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전공의들한테는 빈딕티엄, 바스큘라 이스케믹, 니오플라스티, 마이너스 인피션스, 트라우마, 컨제니탈, 히레터리, 메타볼릭, 디제너티브, 요 순서대로 외우라고 항상 뉴마닉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제니탈은 날쌘 때부터 증상이 있어서 쭉 이어지는 컨제니탈이겠죠. 반면에 이스케믹 같은 경우는 우리 뇌졸중이 온 것처럼, 아니면은 안테리어 이스케믹 옵틱 뉴로패티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벤트가 있었었고 확 떨어진 다음에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휘브레이터리, LHO형 같은 병들은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헤테로플라스믹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사춘기나 뭐 20대에 나타나면서부터 시력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틱 뉴라이티스 디말레이션, 그러니까 갑자기 시력이 아큐트 서브 아큐트에 떨어졌다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마일레이션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우리가 뭔가 조금씩 기능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튜머, 인필트레이션이나 튜머 컴프레션에 의한 네오플라스틱 코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5세 됐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스케믹 팩터죠. 이스케믹 팩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의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눈증상인데요. 쉽게 아는 것처럼 팔다리가 마비되고, 다음에 구음장애 디스알스할 때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것들 어지럽고 이런 것들 잘 아시는데, 사실은 이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에 이 복시나 시아교울성 같은 눈 증상이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 안과 의사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스트로크를 의심하는 be fast의 E는 바로 눈 증상 I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는 B, 그다음에 facial palsy F, 팔대 마비는 arm A, slur speech S, time is brain이죠. 빨리 119에 전화하라, 이 뜻인데요. 이때 바로 이가 눈 증상, 아까 말씀한 복시나 편측 시야 이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연수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것은 자이언트 셀 아테라이티스인데요. 사실은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디플로피아 환자 때 미국에서는 이 GCA, 자이언트 아테라이티스를 가장 많이 또 의심을 하고 이걸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아테리에 염증이 생기는 아테라이티스인데요. 이것은 전신적인 아테라이티스입니다. 심장의 혈관 아테라이티스, 이스케믹 어택, 마이오카르디움 인파크션이 올 수도 있고요. 뇌의 혈관에 이스케믹 어택, 스트로크가 올 수도 있고요. 눈 주변으로 해서는 뭐 CRA부터 해서 아까 말씀 이스케믹 옵틱 뉴로패시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브레인 쪽은 아까 말씀처럼 이걸로 인해서 트랜지언트 디플로피아가 이 신경으로 이렇게 눈 움직이는 신경의 이스케미아 때문에 디플로피아가 트랜지언트 혹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ESR, CRP 플레이트들을 해서 이런 수치들을 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ESR, CRP가 올라가고 플레이트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동양인이라도 사실 우리가 GCA를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고령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CA는 동양에서 드물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심을 해야 될까요? Heart vessel blood입니다. 우리가 펌프, 파이프, 플루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죠. 쿵딱쿵딱. 이 펌프에서 피가 잘 안 나와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스케미아 올 수 있고요. 파이프, 이 베슬, 목동맥이나 이런 데에 막히거나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요 플루이드입니다. 플루이드.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결국은 심장과 뱃을 이 다 정상하더라도 이 순환하는 피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 어딘가 모르게 새고 눈으로 피가 뇌로 피가 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포코아귤러비티 즉 피가 잘 응고되는 원인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헤리디터리가 있고 에콰이어드가 있습니다. 에콰이어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안티포스폴리피드 신드롬이죠. 젊은 여자분들은 자꾸 유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헤리디터리한 팩터 같은 경우에는 진 뮤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로테인 C, S나 안티스트로빈 같이 혈액의 과항고를 막는 이런 것들 데피션시가 오는 경우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이 82, 02, 23 이렇게 쭉쭉쭉 숫자 붙여 여러분들 이게 무슨 번호인지 외울 수 있나요? 하지만 아마 이렇게 제가 띄워놓으면은 82는 국가번호, 02는 지역번호, 나머지는 번호구나. 이거는 제 영상 콜센터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급하게 언제라도 돈 받을 수 있는 번호인데 이렇게 아마 나눠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사관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을 기억할 때는 시스템을 따라서 외우면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9살 여자 환자인데요. 왼쪽에 블러러 비전, 디스크 스웰링으로 왔고요. 톨투스 레티나 메인과 베슬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은 피임약을 먹고 있는지죠. 피임약을 먹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이포코아귤러티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젊은 여자분들한테 이런 게 오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그런 게 없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필로프레바이트스 의심해서 혹시 하이포코아귤러베이션 테스트의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손이 있는지를 검사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검사가 많고 외우기가 쉽지 않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개를 끊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쉽죠. 결핍인 경우에는 프로테인 CS 안티스트롬빈 같은 뭔가 혈액 응고를 풀어주는 인자가 결핍된 경우, 과다 즉 혈관에서 떠다니는 어떤 혈구가 많은 경우, 플레티시 많던지 RBC가 많던지 WC 많던지 프로테인 많던지 아니면 혈액 응고 관련된 팩터들이 많아지던지 이런 것들이 많던지 아니면 유전자 뮤테이션, 대표적으로 팩터 5 레이딘, 다음에 MTHFR 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혈액 응고 관련된 항체 이상인 경우, 루프스 안티코아귤런트나 안티카르벤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하이포코아귤을 만들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나눠주신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피 검사를 하셨었고요. 거기서 나온 것은 바로 MTHFR 뮤테이션이 나왔던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은 헤리디터리하게 진 뮤테이션에 의해서 몸에서 하이포코아귤러에 의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이분은 결국 와파린을 드시고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인데요. 이것이 바로 MTHFR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우는 이것이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엽산의 이 대사에 지장이 줘서 몸에서 호모시스틴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쌓인 호모시스틴 때문에 뭐해서 하이포코아귤레이션 텐던시가 더 증가하는 거죠.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케미아에 의한 스트로크나 디스포피아 이런 것들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성 복시하지 놓치면 안 될 것 중에서 우리가 고령인 경우에는 이스케믹 팩터를 고려하시고요. 그때는 우리가 펌프, 파이프, 플루이드 이 세 가지, 하트, 그다음에 베슬, 그다음에 플루이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검사를 각각 기억하시고요. use the system 외우실 때 한 시스템을 통해서 외우시면은 훨씬 더 쉽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